테이블 앞에서 구두로 브리핑하고 있는 것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 풀어 써주면 그게 정말로 좋은 소스거든요. 손님들은 공인중개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부동산을 블로그하다의 손반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0시 15분이고요. 원래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의 내용은 아니고요. 왜 부동산 블로그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처럼 부동산 블로그를 통해서 중개할 때 많은 혜택을 받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금 차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는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같이 부동산 중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또 힘을 좀 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블로그가 정말로 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켰습니다. 이건 제가 중개를 해왔던 7년 정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 또 그 시기, 코로나 전후 통해서 이득을 좀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부동산 블로그를 하시는 중개사님들이 소득 면에 있어서 좀 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부동산 블로그 정말로 해야 되나요? 하세요. 단 월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500만 원 이상이면, 또는 이 정도 수입 이상 벌면서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하시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월 순수익 500 이상 벌려면 월세 나가야 되죠. 광고비 나가야 되죠. 이래저래 세금 다 빠져나가야 되죠. 라고 하면 수수료 월 1,00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꽂히는 분들이시겠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굳이 블로그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에서 20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만큼 시간도 있으실 거고, 그 시간에 공동중개 화면이나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 블로그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님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경우, 또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찾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니까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보고, 실제 매물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시장 분석에 대한 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글을 보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저 네이버 부동산 매물 주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진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검색을 했다는 거, 글을 읽었다는 거, 그리고 또 수고롭게 전화까지 주셨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전화를 많이 받아보면 그냥 사무실로 냅다 전화하시는 분들과 포스팅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달라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와 공감하실 텐데요. 물건을 찾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찾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시는 분들,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 성사율이 높습니다. 비교적. 물론 모든 분들의 계약을 다 100%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블로그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전화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나라는 공인중개사를 그쪽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 글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인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화해보면 많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장난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없고, 시간 많아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없고, 없는 시간 바빠서 쪼개가면서도 전화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중개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전화 한 통 오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일반 전화 10개 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높습니다. 매물 보고 전화해서 이거 물건 있나요? 보러 가도 되나요?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전화 두세 통, 가장 배운 거는 하루에 한 통 이상 오는 거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상. 하루에 한두 통 오더라도 그게 정말로 좋은 손님이라고 하면, 혹은 좋은 매물이라고 하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찐손님, 찐매물이 많을 확률이 높다. 이건 결국에 계약 확률이 높다. 수입이 늘 높인다. 이런 측면이겠죠. 저는 상가 양타 계약금이 들어갔는데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분이 전화를 주신 지 글쎄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만에 계약이 나온 것 같고요. 이분의 얘기로는, 이 의뢰하신 분의 얘기로는 제 블로그 글을 유심히 다 보셨대요. 웬만한 모든 글을 다 보시고 계셨고, 그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고, 그래서 전화를 주셨고요. 물론 제가 일하는 지역에도 부동산이 수백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탁 찍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는 거의 이유는 오직 블로그 포스팅 글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이 뜻이 아니라 부동산 블로그라는 게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물건들을 몇 개 보셨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한테 굳이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의뢰를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블로그라는 게. 손님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을 보면 그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을 볼까요? 아니면 그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볼까요? 안 보겠죠. 제가 중개 일 하기 전에도 안 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냥 다 안 보겠죠. 뭐. 그냥 매물 보는 거예요. 매물 보고 면적 보고 타입 보고 아파트라고 하면 가격 보고 뭐 상가라고 하면은 뭐 대충 나와 있는 글자 몇 개 보고 사진 몇 개 보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중개사님들은. 중개는 A부터 Z까지 중개사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중개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정말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인 중개사는 기본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중개사, 그리고 조금 믿을 만한 중개사, 의뢰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인간적으로 좀 더 뭐 나이스하다, 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이겠지만, 실제로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이 잘 맞춰서 계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을 하시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처음에 딱 만나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거. 물론 뭐 10대, 20대 때는 그런 거가 조금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저는 아직 50대가 아니기 때문에 50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이 쌓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뭐 대화를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어느 정도는 소위 감이 잡히죠.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 영상 계속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그런 것들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SNS 뭐 물론 많죠. 네이버 블로그, 뭐 유튜브도 있고, 요즘은 뭐 언투룸 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틱톡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실 거고 하는데,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이 지역에서 나라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있으니 나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PR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인터넷 플랫폼 매물 광고 몇 개 올리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나에게 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을 활용한 영업 마케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업을 최소한 2, 3년, 뭐 5년 이상 하려는 분들은, 뭐 실제로 하게 될지는 이제 현장에 닥쳐봐야 알겠지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것, 인터넷을 통한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브랜딩이죠, 결국에는. 뭐 부동산 중개하는데 브랜딩 찾고 앉아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대형 중개법인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은 어떤 뭐 주상복합 아파트, 뭐 단지 내 상가들 혹은 상가 건물들을 전체 통으로 임대 관리 등등 브랜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본 것들은 에비슨 영 코리아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다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브랜딩을 하느냐, 이 회사를 이용하는 시행사라든지 건축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계속 홍보를,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브랜딩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 등이 되겠죠. 뭐 상가를 주로 한다고 하면은 뭐 자영업자분들 혹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 법인 뭐 등등,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일반 개인 사업자부터 해서 법인 사업자, 대기업을 중개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로컬 부동산, 즉 일반적인 직원 한두 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뭐 규모가 크면은 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특정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블로그.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거에 특화된 게 아니라 블로그라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도구,
예, 특징인 것 같은데, 일단 글을 한번 써 놓으면 내가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기 전까지는 글은 계속 남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블로그라는 틀 안에 남아 있을 것이고, 뭐 블로그에 들어오셔 가지고 글 검색해서 보면은 남아 있죠. 반영구적이라고 할게요. 반영구 글이 남아 있다. 곧 이건 영구적으로 홍보가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글을 쓰지 않아 이미 써진 글들로. 뭐 글이라는 건 포스팅입니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블로그 실력이 높아져서 아니면 블로그져서 내가 쓴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된다. 이 말 뜻은 조금 더 복잡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특정 타겟군을 두고 특정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그 특정 타겟군들에게 내 글을 홍보하게끔, 내 글이 노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쓴 글이 계속 노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경쟁이 빡센 지역이긴 하지만 강남으로 들어볼게요. 강남 사무실 임대, 소형 사무실 임대,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까지 가는 글도 있고 뭐 1년 이상 가는 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경쟁이 조금 덜 심한 지역에서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지방,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방에서 글을 썼는데 검색하면 그 글이 뭐 6개월 전, 1년 전 글인데도 항상 상위 노출에 박혀 있어요. 뭐 알박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고 분명히 최근에 쓴 글은 아니지만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요. 그리고 읽어보고 이게 뭐 매물 광고든 아니면 그 상권에 대한 뭐 분석글이든 시장에 대한 홍보, 뭐 정보글이든 뭐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해서 통달하고 정말로 발로 뛰어서, 그리고 정말로 머리로 고민해서 손님들 입장에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3만 원 주면은 뭐 만 원 주면은 포스팅 하나씩 써주는 그런 부동산 접목을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공인중개사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런 노력과 품이 만들어낸 조금 더 과정된 역작들을 보면 성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얻어 걸리는 거죠. 뭐 사진 한두 개, 글 몇 개, 한 300-400자 정도로도 성인 노출되는 글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글 보고 똑같이 따라서 조금 더 잘 쓰면 내 글이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 글들을 보고 전화가 옵니다. 멘트가 이래요. 조금 지난 글이긴 한데 이거 읽었는데 혹시 그 매물 남아 있나요? 아니면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물이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매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비슷한 거 있나요? 전화가 옵니다. 내가 매일매일 광고를 하지 않아도 써져 있는 글들을 통해서 보고 연락을 옵니다. 처음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하기는 쉽진 않겠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글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을 하든 일주일에 두세 개 포스팅을 하든 꾸준하게 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두 가지 이유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전화 오는 손님들이 계약 확률이 높다는 거. 뭐 두 번째는 블로그 한번 써놓으면 내가 자고 있을 때든 퇴근한 뒤든 뭐 주말이든 휴일이든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매물이든 공인중개사의 브랜딩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쓰는 블로그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뭐 직방, 다방도 많이 올리시겠지만 제가 원투룸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잘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블로그로 효과가 있다 없다는. 그러나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사무실, 뭐 공장, 사옥, 건물,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개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상가는 대부분 사장님들, 매장 주분들이 매물을 찾으세요. 그런데 조금 직원들이 있는 회사, 모르겠네요. 뭐 기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그래도 뭐 사원, 대리, 뭐 차장부장, 이런 직함들이 있는 회사 정도면은 대리급들, 차장급들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임직원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뭐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찾아보라고 하겠죠. 그럼 네이버 부동산은 겁나게 찾기도 하겠고, 그리고 일단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쪽 사무실들 혹은 사옥에 대한 전문가들을 찾겠죠. 그러면 블로그를 검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계속 검색을 할까요? 검색하기 힘들어요. 토지나 전원주택, 뭐 아니면 정말 하이엔드급
고급 오피스텔 아파트들 이런 거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계속 매물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물론 잘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구해요. 사무실 뭐 100평짜리, 200평짜리 혹은 사옥 건물 몇백 평짜리 통으로 쓸 수 있는 사옥이나 공장을 찾는데 유튜브를 계속 볼까요? 보기 힘듭니다. 네. 뭐 매물 잘 나와 있지도 않고요. 정말로 매물만 보고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할까요? 물론 전화를 그러니까 하세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없다는 얘기는 중개하느라 바빠서 계약 쓰느라 바빠서 임장 다니느라 임장도 뭐 적당히 다녀야죠. 임장만 주구장창 다니는 거는 임장 뽕에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가야 되는 분들은 임장뽕에 취해 가지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약이 잘 돼야죠. 계약만 잘 되면 되나요? 수수료가 잘 받아야 되고 수수료만 잘 받으면 되나요? 월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연봉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세금 많이 떼가죠. 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값어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닥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수입 많으면 많은 방법이 있으시겠죠. 전략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 영상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으실 정도면 뭐라도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강의 자료 만드는 거고 물론 지금 무료로 계속 뿌려댑니다. 도움 되시라고. 근데 어느 순간은 유료로 전환을 하겠죠. 저도 이거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뭐 지금 구독자 수 뭐 100명 조금 넘는 수준에서 뭐 이런 말 하겠냐마는 뭐 모르죠. 조금 더 잘 돼가지고 10,000명, 20,000명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그거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걸로 해서 홍보도 잘하고 뭐 중개 잘하자 이런 것보다 저는 이거 유료화 시켜가지고 수익도 좀 얻고 싶고 뭐 광고 잘 받아서 수입도 좀 얻고 싶고 중개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부수입도 좀 얻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근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중개사님들이 전국에 다 계시잖아요. 이걸 어디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채널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뭐 혹시라도 같은 지역에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연치 않게 만나면 공동중개할 때 조금 더 신뢰가 쌓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뭐 잡소리들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싼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이거 편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집도 좀 해야 돼요. 시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를 제가 드려야겠죠. 실제로 제가 중개를 하는 동안 내내 부동산 블로그를 했습니다.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으로 해서 전화 오신 분들이 실제로 8, 90% 이상이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온다는데. 그래서 저는 워킹 손님 받는 거, 워킹 손님을 위해서 사무실 나가서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특별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입주장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재개발들, 개발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다들 검색하시잖아요. 집도 검색하고 상가도 사무실도 뭐 다른 것들도 다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 영농지역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노지랖인 것 같고 일반적인 도시 지역에서는 부동산 블로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매물이 있을 때마다 글을 한번 써보세요. 혹은 내가 영업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잖아요. 뭐 동네, 읍면 동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동에서 특정한 상권에 대한 분석글을 좀 쓰고 싶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손님들이 워킹 손님이든 방문 손님이든 오셨을 때 테이블 앞에서 구두로 브리핑하고 있는 것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 풀어 써주면 그게 정말로 좋은 소스거든요. 손님들은 공인중개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시세죠. 이건 꿀팁입니다. 경험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은 시세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알고 싶어하고 조금 더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손해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구하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래요. 하지만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일주일에 5일, 6일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고 치면 점심시간 빼고 몇 시간인가요? 8시간, 7시간, 7, 8시간. 일주일이면은 사실 4, 50시간 동안 계속 여기에만 머리를 쓰고 있는 분들의 정보력과 분석력과 판단력과 경험력은 따라올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청소 오래 하시는 청소하면 좀 그렇다.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한 5년, 6년, 10년 했어요. 그건 전문가거든요. 그럼 그분이 하는 거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뭐 그런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공부를 했고 법을 공인중개사 법에 대한 또 관련